안녕하세요. 스마트 빌리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디지털 에듀케이터 세미쌤입니다. 오늘 드디어 엑셀 첫 영상인데요. 엑셀을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도 오늘 영상을 보시면 기출문제 따라가는데 무리가 없으실 거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처음 엑셀을 접하면서 기출문제까지 보시면 조금 어려우실 수는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라디오 듣듯이 제 영상을 틀어놓고 쉬는 시간이라던가 계속 흘려 들어보세요. 그러다 보면 이 용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익숙해지시거든요. 그런 다음에 몇 번 들으니까 무슨 말하는지 대충 알겠다. 나 오늘 표 작성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그때 시작을 한번 해보시고요. 아마 하시는 것 중에 함수 부분이 제일 힘드실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 함수 부분은 처음부터 하나의 함수를 계속 외우고 그 다음 거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하시기보다는 한번 문제를 쫙 다 훑어서 푸시고요. 그 다음 문제에서 또 똑같은 함수가 나오거든요. 그렇게 이거 뭐였지? 그 다음 또 이건 이거야. 그 다음 나 이건 알아. 이런 식으로 다른 문제들을 통해서 똑같은 함수를 반복해서 만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외워지세요. 저도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함수 부분은 계속해서 여러 기출문제를 통해서 영상을 찍어볼까 해요. 댓글에 저 원서 접수했어요 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책임감을 갖고 영상을 자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5일 내일인데요. 2021년 2월 5일이에요. ITQ 홈페이지에서 원서 접수를 받거든요. 거기 홈페이지 이제 설명란에 제가 사이트 올려드릴게요. 거기 들어가셔가지고 회원 가입하시고 ITQ 엑셀 원서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하실 때 사진을 집어넣으셔야 되는데 사진 같은 경우에는 안 집어넣고 그냥 저장이 되세요. 접수를 하실 수 있어요. 그럼 일단 그렇게 먼저 접수를 하시고 그 다음에 사진은 2월달 안에만 다시 업로드를 하시면 되시는데 휴대폰으로 증명사진 사이즈만큼 나오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사진을 올렸거든요. 그런데 괜찮았어요. 그래서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러면 강의 영상으로 가볼게요. 숑숑! 시작해 볼게요. 엑셀 초보 탈출.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들은 우리가 엑셀에 들어가면 셀이란 얘기를 하게 돼요. 그럼 이 셀이 뭔가요?에 대해서 얘기하고 사람들이 엑셀을 보면 C1, B2 이런 이름들을 부르거든요. 이게 무엇을 뜻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하고요. 엑셀이 이제 다른 워드나 한글 같은 경우에는 그냥 화이트 페이지에서 글을 작성을 한다면 엑셀 같은 경우에는 표 형식의 칸칸이 되어 있는 게 특성이라서 표 문서 작성하기에 특화되어 있어요. 그리고 기본 자료를 이용해서 새로운 데이터 만들기가 뛰어나고요. 특히 회사에서 그래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그 다음 정렬이나 필터, 계산 같은 것을 다른 것보다 좀 더 쉽게 해준다는 거,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첫날이니까 간단하게 표 작성을 해보고요. 표 작성을 하면서 셀 병합, 외곽선 그리기, 셀 색 채우기 등을 해볼게요. 그리고 합계 평균을 내보고 정렬, 필터 사용하는 것까지 하고 오늘 끝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제가 오늘 강의 자료로 미리 만들어 둔 건데요. 일단은 이렇게 보시면 칸칸이 되어 있고 엔터를 누르면 이렇게 커서가 내려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이제 엔터를 치면 옆으로 가시는 분도 있고요. 이거는 이제 바꿔주시면 되는 건데 일단은 이 부분은 나중에 언급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 요 칸 하나를 우리가 엑셀에서는 셀이라고 불러요. 요 한 칸 한 칸을 셀이라고 부르고 이 칸칸이에 이름이 있는 거예요. 위에 이렇게 상단에 보시면 A, B, C, D 이렇게 알파벳이 적혀 있고 또 왼쪽 편에 보면 숫자가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 칸칸이에 이름을 붙여줄 수가 있는데 칸칸이 이름을 붙여줄 수가 있는데 그러면 A, B 이렇게 부르는 이것은 열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열 모두는 열로 생각하시면 되시는 거고요. B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는 C열이 되겠죠. 여기는 G열이 되는 것이고 네,
이렇게 위에 그 알파벳 숫자 있는 곳을 누르면 이렇게 전체 선택이 되세요. 열의 전체 선택. 그리고 왼쪽에 있는 숫자들을 선택하시면 행이 선택이 되시는 거세요. 6행 그리고 9행 이런 식으로. 그러면 요게 이렇게 합쳐지는 이 부분을 우리는 B2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는 C2가 되겠죠? 아이쿠. C2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엑셀 이제 기출문제에 들어가면 B2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해요. 시작을 B2에서 시작을 많이 하거든요. 그때 B2가 이 칸에 대한 B2 그 커서거든요. 이 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B2. 그래서 제가 다시 B2 칸으로 옮겨서 작성하는 것을 보여드릴게요. 아니다. 여기 그대로 복사하는 것보다는 천천히 적어가면서 하는 게 낫겠어요. 그래서 여기는 B2, 여기는 D2가 되겠죠. 이렇게 블럭 처리가 되시니까 읽기는 쉬우실 거예요. F4, H6 이런 식으로 네, 확인이 되세요. 그러면 우리가 기만화를 선택하고 싶다 하면 C12라고 읽으면 여기서 만약에 제가 여기서 똑같은 거 기만화 자리에 있는 그 데이터를 여기다가 한 번 더 적어주고 싶다. 그러면 김하나 이렇게 적는 것이 아니라 여기다가 는을 먼저 해요. 그리고 지금 C죠. C12라고 치면 저절로 이렇게 커서가 가면서 블럭 지정이 되세요. 그러면 엔터를 치면 이렇게 이름이 똑같은 이름이 여기도 언급이 된다는 거. 그래서 셀의 이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가시면 커서의 모양이 바뀌십니다. 이렇게 하면 요거를 옮기는 거고요. 아니면 이렇게 플러스 모양이 만들어지죠. 사방 화살표 모양일 때는 이동이 가능하고요. 플러스 모양이 될 때는 이 데이터 값을 그대로 밑에다가도 가지고 올 수가 있어요. 네, 이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언급을 할게요. 그래서 엑셀이 되게 편한 거거든요. 이 표 형식 때문에 그리고 셀 하나하나에 이름값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데이터를 끌고 오는 것이 쉽다는 것을 알려드린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표를 작성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 적혀 있는 부분들을 저랑 같이 따라서 한번 작성해 보실게요. 제가 천천히 할게요. 보시면서 천천히 하시라고. 그런데 제가 타이핑이 원래 좀 빠른 걸 좋아해서 자, 엔터 치니까 밑으로 내려가죠. 이거 바꾸는 것부터 그럼 해볼게요. 커서 이동을 오른쪽 이동 또는 아래쪽 이동으로 변경하시고 싶을 때 파일에 들어갑니다. 자, 들어가 볼게요. 그리고 제가 뭘 하든 한 번씩 해봐야 돼요.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아니라서. 옵션에 들어가십니다. 아마 여기 있을 거예요. 그리고 추가 기능이 아니고 아마 고급 기능인가 봐요. 네, 고급 기능에 들어가시면 여기 보시면 엔터 키를 누른 후 다음 셀로 이동하는데 방향을 어디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위쪽으로도 할 수 있고요. 왼쪽으로도 갈 수 있어요. 보통 우리가 오른쪽으로 가거나 아래쪽을 많이 가죠. 그러니까 지금 아래쪽이 되어 있었는데 이거를 오른쪽으로 한번 해볼게요. 좀 이따 다시 아래쪽으로 바꾸긴 해야 되지만. 자, 파일에 들어가서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제가 잊어버렸거든요. 옵션에 들어가서 고급, 그 다음에 방향 바꾸기, 확인, 파일, 옵션, 고급, 방향 바꾸기, 확인 이렇게 해주시면 지금 엔터가 오른쪽으로 가는 게 보이시죠? 네. 그러면 다시 올라가서 레벨 이렇게 적어주시고요. 번호는 일단 기재를 안 할게요. 이름부터 적어줄 건데 자, 다시 한번 복습하는 김에 가서 저는 아래쪽으로 적는 걸 더 좋아해서 고급
저도 이번엔 외울 것 같네요. 아래쪽으로 확인할게요. 김하나, 이두나, 제가 마음대로 적은 거예요. 이름 짓는 데는 잼병이라서 찾아서 이해를 해주세요. 윤일곱, 이렇게 제가 아는 사람들의 성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27, 32, 16, 19, 45, 35, 39. 아, 너무 빨리 갔네. 좀 천천히 해야 되는데, 그죠? 제 거를 멈추시고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따라오시면 되니까요. 유튜브는 그런 게 장점인 것 같아요. 멈추고 싶을 때 멈춰서 반복 듣기가 가능한 거. 이렇게 어떤 건 오른쪽 정렬이 되어서 기재가 되고 어떤 건 왼쪽 정렬되고 막 그렇죠? 자, 초급, 상급, 중급, 초급, 중급, 상급, 초급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번에 할 것이 표를 작성하는데 보통 표부터 이렇게 줄을 긋고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제가 이거 최근에 이렇게 쓰는 거를 숙달해 버려 가지고 네, 이렇게 쓰게 되었어요. 자, 그러면 표부터 만들어 볼게요. 표 만든다는 건 그냥 이 칸칸이에 줄을 그어 준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홈에서 보시면 여기 요즘에는 엑셀을 단축키를 사용한다기보다 이렇게 그 위쪽에 메뉴를 그대로 눌려서 사용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이게 더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더라도 이제 좀 익숙해지시고 하시면 엑셀 시험을 쳐보시면 한 40분, 45분이면 네, 끝나실 수도 있어요. 아무튼 홈에서 테두리를 선택하시고 모든 테두리라고 해주시면 표가 금방 완성이 되었죠. 네, 이 칸칸이에 전부 다 표가 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출력을 하면 이제 우리가 외곽선을 그어준 이 부분만 이제 표 형식으로 나타나고 나머지 부분들은 그냥 글자만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 근데 여기다가 우리 조금 그 윗부분 제목들은 조금 진하게 해주고 싶다 하면 이제 다시 홈에서 테두리 부분, 굵은 바깥쪽 테두리를 눌러주시고요. 네, 그리고 한 번 더 전체 굵은 테두리 해주시면 끝이 납니다. 표 완성되었네요. 표 완성. 조금 못생겼죠? 그러면 커서를 한번 키워볼게요. 이렇게 숫자 쪽에 가져가니까 화살표 모양으로 바뀌시죠?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니까 아래 위로 화살표가 생기고요. 이게 커서 늘려주는 거예요. 아래 위로 화살표가 생겼을 경우. 그런데 우리는 일괄적으로 똑같이 늘려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행 자체를 모두 선택을 하십니다. 왼쪽 마우스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를 하시면 이렇게 블럭 설정이 되시죠? 이렇게 하신 다음에 화살표 모양 위아래 바뀐 거 보이시죠? 네, 이렇게 바뀌셔야 돼요. 잘 안 보이시려나?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한꺼번에 늘어나요.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만큼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왜 여기 이름에 색상이 변했을까요? 아무튼 이건 무시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정렬을 해볼게요. 가운데 맞춤해서 중간으로 보내보고요. 번호를 안 적었죠. 번호를 안 적은 이유는 우리가 번호를 적을 때 모두 다 적지 않아도 1, 2라고 적어 두시고요. 블럭 설정을 하세요. 왼쪽 마우스 버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2개 하고 다시 플러스 모양이 나오죠.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네, 자동으로 번호 생성이 되세요. 그래서 이 기능이 되게 유용하기 때문에 저는 번호는 적지 않고 이렇게 나중에 마지막에 이렇게 처리를 하고요. 데이터는 한 번 더 굵은 테두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때 만약에 번호가 똑같은 번호다. 번호가 아니라 똑같은 걸 계속 두어야 된다. 그러면 똑같은 거 이렇게 두시면요. 1 적고 그 다음에 플러스 모양 됐을 때 짝 하시면 모두 다 똑같은 그 데이터를 끌고 갈 수도 있어요. 네, 그거 참고하시고요. 시험 칠 때는 이 부분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번호 매기실 때 이게 활용이 잘 되실 거예요.
그러면 번호 매기기도 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정렬을 할 건데 이번에는 표형식의 문서를 작성했고요. 그리고 정렬을 배워볼게요. 정렬, 필터. 그죠? 아니다. 그 전에 우리가 셀 병합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어떤 셀을 병합을 할까요? 일단 아래 데이터는 삭제를 하고요. 삭제할 데이터 이렇게 블럭 지정한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하시면 이렇게 빠른 메뉴가 뜨죠? 여기서 삭제 하면 셀 왼쪽 밀기, 그 다음 위로 밀기 등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쪽에 데이터가 있으면 이쪽에 있는 데이터가 이쪽으로 옮겨져요. 그러니까 그냥 행 전체 삭제 이렇게 하시면 갑자기 이게 올라갔죠? 하단에 있는 이 행 전체를 삭제를 했기 때문에 네, 이게 이동을 하는 게 보실 수 있어요. 데이터가 그러니까 왼쪽 아래나 뭐 이렇게 데이터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조금 유의하시면서 삭제 기능을 사용하셔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몇 번 사용을 하시면서 익히시는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여기 이렇게 3, 뭐 여기는 3, 2 이렇게 있다. 이 셀만 삭제를 하고 싶다. 나는 그런데 여기 있는 데이터들이 이동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용 지우기만 할 수 있어요. 여기 있죠. 내용 지우기. 이렇게만 하셔도 돼요. 삭제 자체를 하면 이렇게 다시 하고 삭제 위로 밀기 하면 이렇게 올라가 버리죠. 3이 한 칸 더 위로 올라왔어요. 컨트롤 Z 하면 다시 이동. 이번에는 삭제. 왼쪽으로 밀기 하면 데이터를 또 왼쪽으로 미니까 그 옆에 있던 데이터가 또 끌고 오죠. 그래서 우리는 내용 지우기 해주시면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셀 병합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만약에 번호가 없다. 그리고 이름이랑 글자만 있다 하면 이거를 합쳐서 적고 싶다. 나는 그러시면 요 안에 데이터는 분리가 되더라도 여기는 이제 데이터를 같이 병합하고 싶다. 또는 뭐 우리가 지금은 제가 나이 합계는 웃겨서 안 하려고 했는데 만약에 합계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합쳐서 적어주시면 좋죠. 그럴 때는 홈에서 똑같이 거의 여기서 많이 사용하세요.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거는 여기서 벗어나질 않으세요. 그래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하시면 이렇게 칸이 합쳐지는 거예요. 그죠? 합쳐져서 똑같이 네 이렇게 테두리 지정을 해주시면 셀 병합에 대해서도 배우셨고요. 셀 색칠하기는 이제 메뉴 부분에서 이렇게 셀 지정을 블럭 설정을 해주시고 원하시는 색상 이렇게 물감통이 이렇게 쏟아지는 요게 이제 채색할 수 있는 거고요. 옆에는 글자를 쓸 수 있어요. 테두리 쓰는 거고 글자체를 바꾸고 글자 크기가 바뀌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기본이라서 시험 치면 보통 노란색으로 이렇게 윗부분을 색칠을 많이 해줘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고 표작성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은 자 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정렬을 할 건데 이번에는 표형식의 문서를 작성했고요. 그리고 정렬을 배워볼게요. 정렬, 필터. 그죠? 아니다. 그 전에 우리가 셀 병합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어떤 셀을 병합을 할까요? 일단 아래 데이터는 삭제를 하고요. 삭제할 데이터 이렇게 블럭 지정한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하시면 이렇게 빠른 메뉴가 뜨죠? 여기서 삭제 하면 셀 왼쪽 밀기, 그 다음 위로 밀기 등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쪽에 데이터가 있으면 이쪽에 있는 데이터가 이쪽으로 옮겨져요. 그러니까 그냥 행 전체 삭제 이렇게 하시면 갑자기 이게 올라갔죠? 하단에 있는 이 행 전체를 삭제를 했기 때문에 네, 이게 이동을 하는 게 보실 수 있어요. 데이터가 그러니까 왼쪽 아래나 뭐 이렇게 데이터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조금 유의하시면서 삭제 기능을 사용하셔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몇 번 사용을 하시면서 익히시는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여기 이렇게 3, 뭐 여기는 3, 2 이렇게 있다.
이 셀만 삭제를 하고 싶다. 나는. 그런데 여기 있는 데이터들이 이동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용 지우기만 할 수 있어요. 여기 있죠. 내용 지우기. 이렇게만 하셔도 돼요. 삭제 자체를 하면 이렇게 다시 하고 삭제 위로 밀기 하면 이렇게 올라가 버리죠. 3이 한 칸 더 위로 올라왔어요. 컨트롤 Z 하면 다시 이동. 이번에는 삭제. 왼쪽으로 밀기 하면 데이터를 또 왼쪽으로 미니까 그 옆에 있던 데이터가 또 끌고 오죠. 그래서 우리는 내용 지우기 해주시면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셀 병합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 만약에 번호가 없다. 그리고 이름이랑 글자만 있다 하면 이거를 합쳐서 적고 싶다. 나는 그러시면 요 안에 데이터는 분리가 되더라도 여기는 이제 데이터를 같이 병합하고 싶다. 또는 뭐 우리가 지금은 제가 나이 합계는 웃겨서 안 하려고 했는데 만약에 합계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합쳐서 적어주시면 좋죠. 그럴 때는 홈에서 똑같이 거의 여기서 많이 사용하세요.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거는 여기서 벗어나질 않으세요. 그래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하시면 이렇게 칸이 합쳐지는 거예요. 그죠? 합쳐져서 똑같이 네 이렇게 테두리 지정을 해주시면 셀 병합에 대해서도 배우셨고요. 셀 색칠하기는 이제 메뉴 부분에서 이렇게 셀 지정을 블럭 설정을 해주시고 원하시는 색상 이렇게 물감통이 이렇게 쏟아지는 요게 이제 채색할 수 있는 거고요. 옆에는 글자를 쓸 수 있어요. 테두리 쓰는 거고 글자체를 바꾸고 글자 크기가 바뀌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기본이라서 시험 치면 보통 노란색으로 이렇게 윗부분을 색칠을 많이 해줘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고 표작성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은 자 해보았습니다. 일단 이름 이게 밑줄이 그려져 있어서 이거를 클릭 해제를 할게요. 색깔도 파란색으로 되어 있어서 바꿨습니다. 보통 링크가 걸려 있으면 그런데 전 눈에 자꾸 거슬려서 일단 이걸 바꿨고요. 셀 병합까지 본 이 데이터를 가지고 정렬을 해볼게요. 정렬은 홈 메뉴에 또 있어요. 쭉 가시면 끝부분에 정렬 및 필터 이렇게 적혀 있죠. 요걸 이용하시는 건데 보통 만약에 합계 부분이 없어요. 지금 없애볼게요. 왜 없앴냐면 셀이 병합되어 있어요. 데이터가 동일해야 되거든요. 커서가 이렇게 가면서 일정하게 내려가야 되는데 지금 병합된 것 때문에 데이터가 틀어지게 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지금 만약에 나는 셀 병합 없이 간다. 정렬을 하신다. 그러면 오름차순 이름에 커서를 두시고 여기 텍스트 오름차순 정렬하시면 데이터 전체가 끌고 가져요. 지금 황세나가 세 번째 있었는데 그리고 16살이었어요. 여기 같이 있었는데 데이터가 같이 끌어와져요. 이렇게 줄이 전체적으로 정렬이 되세요. 컨트롤 Z 취소하기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중간에 있었죠? 요거 하나만 바뀌는 게 아니라 같은 데이터 값이 같이 변경이 돼요. 그래서 되게 굉장히 쉽게 정렬을 하실 수가 있는데 텍스트 오름차순 만약에 나는 히읗부터 보고 싶다 하시면 내림차순 만약에 매출 같은 거 큰 금액부터 보고 싶으실 때는 요거 쓰시면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좀 전에 병합된 데이터가 있었어요. 병합된 셀이 있었어요. 이렇게. 그렇게 되면 좀 전에 한 게 먹히지가 않아요. 그럴 때는 전체 선택을 해주세요. 내가 데이터를 바꾸고 싶은. 근데 여기서 숫자 오름차순 정렬하면 숫자로 숫자가 지금 1도 있고 지금 나이도 있잖아요. 어떤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정렬을 해야 될지 얘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정렬이 제대로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럴 때를 사용해서 우리는 세 번째 사용자 지정 정렬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이렇게 팝업 창이 뜨죠. 여기서 요 밑에 값을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나는 이름 순으로 하고 싶다. 값으로 하고 정렬 기준 그 안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할 거죠. 셀색이라든지 뭐 글꼴색 이런 걸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린 값을 가지고 정렬을 할 거예요.
그리고 나는 오름차순으로 하고 싶다, 내림차순으로 하고 싶다 이렇게 선택을 해서 확인하시면 아까와 같이 이렇게 변경이 되세요. 이렇게 셀 병합이 있으실 경우에는 요거 주의하셔가지고 하시면 되시고요. 필터 합계 평균의 경우 바로 연결된 다음 영상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